미정은 대문 앞에 서서 낡은 가방을 쥐고 마음속에 무거운 추억을 안고 있었다. 올해 60세가 된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휴식을 생각할 나이지만 삶은 그녀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30년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엄청난 빚더미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은행에 압류되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재산은 바다 거품처럼 사라졌다. 이제 미정은 생존을 위해 가정 부위를 찾아야 했고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메아리 쳤고 마치 동화 속 잊힌 성처럼 느껴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중년 여성, 아마 비서일 텐데 그녀를 맞이했다. 박미정 씨시죠? 김 회장님이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럽 고전 스타일로 지어진 넓은 저택은 흰 벽과 반짝이는 나무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웃음소리는 없었으며 시계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이곳의 외로움을 느꼈고 마치 버려진 성처럼 보였다.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엄격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72세의 그는 부동산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삶은 상실로 가득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그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 가끔 도우미가 올 뿐이었다. 박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일에 대해 소개받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 없이 명령처럼 들렸다. 네, 회장님. 청소, 요리, 집안일을 맡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차가움에 대비했었다. 삶이 그녀에게 인내를 가르쳤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오래 보지 않았다. 방은 아래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깨끗함과 시간을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미정은 열쇠를 받고 방으로 물러났다. 작은 방은 깔끔했지만 싱글 침대와 낡은 옷장뿐이었다. 그녀는 앉아서 한숨을 쉬며 과거를 생각했다. 남편 이희 씨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쌓였다. 그녀는 금과 은,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지만 부족했다. 이제 이 나이에 낯선 사람을 위해 일해야 했다. 첫 며칠은 침묵 속에 흘렀다. 미정은 새벽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김 회장은 죽과 김치, 생선구이를 좋아했다. 간단하지만 맛있게 그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요리했다. 처음에는 그가 큰 식탁에서 혼자 먹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대기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김 회장이 늦게 돌아왔다. 미정은 저녁을 준비했다. 두부찌개, 소고기 볶음, 뜨거운 밥. 그는 피곤하게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오자 돌아서려 했다. 박 씨, 앉아서 같이 먹어요. 밖이 비가 많이 오네요. 서 있을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이 갑작스러웠고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다. 미정은 놀라서 망설이다.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순간이었다. 빗소리가 지붕에 떨어지며 부드러운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김 회장은 고기를 집어 천천히 씹었다. 요리 잘하시네요. 제 아내가 예전에 이걸 자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옛 레시피예요. 미정은 가볍게 웃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들은 침묵 속에 먹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겨울밤의 작은 불꽃처럼 두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데웠다. 미정은 김 회장을 보며 엄격한 외모 뒤에 상실과 싸우는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집이 덜텅 비었다고 느꼈다. 이후 며칠 동안 관계는 여전히 주인과 하인이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있었다.
미정은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며 김 회장의 가족 사진을 닦았고 그의 아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직 따뜻함의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다. 김 회장은 밤에 새 가정부의 손재주와 부드러운 미소를 생각했다. 이 뜻밖의 만남은 일일 뿐이었지만 둘 다 예상치 못한 문을 살짝 열었다. 김 회장의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지만 작은 파도가 없지는 않았다. 미정은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점점 익숙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영양 가득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 차가운 넓은 집이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거실을 청소하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닦았다. 김 회장의 가족 사진, 그의 아내가 밝게 웃는 모습, 작은 두 아들들, 그 유품들이 그녀를 그의 과거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맑은 오후, 미정이 책장 먼지를 털고 있을 때 김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았다. 박 씨,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이 서재는 제 아내가 남긴 거예요. 그녀는 한국 문학을 사랑했어요. 미정은 손을 멈추고 주인이 먼저 말을 걸어 놀랐다. 네, 회장님, 김영하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힘든 걸 잊게 해주죠. 그녀는 웃으며 옛 남편 옆에서 책 읽던 밤을 떠올렸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보았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와 아이들을 남겼어요. 그 후 삶이 텅 비었죠.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슬픔을 실었다. 미정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그 감정을 알아요. 회장님,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빚 때문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우리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짜증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녀는 어려운 세월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처럼. 김 회장은 듣고 눈이 부드러워졌다. 박 씨, 강하시네요. 저는 이를 파묻혀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황혼이 질 때까지 이야기하며 과거 조각을 나누었다.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두 잎사귀처럼. 그 후 일상 활동을 통해 친밀함이 형성되었다. 매일 아침 미정은 뒷정원을 손질했다. 김 회장이 아내가 좋아하던 장미를 심은 곳. 한 번은 가지를 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스쳤다. 그 순간은 봄바람이 꽃까지 흔드는 듯 따뜻함을 가져왔고 그녀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김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뗐지만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박애 씨, 손재주가 좋네요. 이 정원이 오랜만에 제대로 관리받아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고맙습니다.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요. 삶이 아직 신선하다고 느껴지게 해요. 미정은 대답하며 마음이 달콤한 샘물에 적셔진 듯 따뜻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가문 비빔밥 레시피를 가르쳤고 그녀는 어머니의 미역국을 소개했겠다. 그때 부엌은 따뜻해졌고 작은 웃음소리가 음식 냄새와 섞였다. 어깨가 스치는 순간은 두 가지가 얽히는 듯 삶의 부드러운 교향곡처럼 미묘한 연결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다. 어느 날 김 회장의 큰아들 지훈이 갑자기 방문했다. 45세쯤 된 성공한 사업가로 세련되게 입었지만 미정을 보는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아버지, 이 여자는 누구예요? 왜 새 가정부를 고용하셨어요? 예전 도우미가 있었잖아요. 김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지훈아, 박 씨가 일 잘해. 집을 매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아버지를 방으로 끌고 가 속삭였지만 미정은 부엌에서 들렸다. 아버지, 나이 드셨어요. 속지 마세요. 그녀가 재산 노릴 수 있어요. 빚으로 집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은 미정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이용자가 아니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을 뿐,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앉아 사회적 편견을 생각했다. 이 나이에 그녀 같은 여자는 쉽게 의심받고, 특히 부유한 주인에게 김 회장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챘다. 다음 아침 거실로 불렀다. 박 씨, 제 아들 때문에 미안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이해해요. 회장님, 하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할게요. 김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바람이 연약한 꽃잎을 감싸듯 위로했다. 믿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 순간 친밀함이 더해졌고, 마른 땅에 싹 트는 씨앗처럼 익숙한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대화가 깊어졌다. 그들은 젊은 꿈을 나누었다. 김 회장은 화가가 되고 싶었고, 미정은 한국 여행을 꿈꿨다. 그로 공통점을 찾았고, 두 작은 강이 합쳐지는 듯 지훈의 갈등은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앞에 장벽을 상기시켰다. 미정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봄 햇살처럼 따뜻했고, 김 회장은 삶이 덜 외로웠다. 저택 생활이 익숙해지며 사랑은 이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저택에서의 익숙한 나날들이 흘러가며 두 외로운 영혼의 감정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다. 어느 추운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뜨거운 죽과 녹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방에 가져다 주자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으며 쟁반을 내려놓고 그의 이마에 손을 댔다. 김 회장은 일어나려 애쓰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기일 뿐이에요. 박 씨.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피로가 드러났고 기침이 그를 다시 눕혔다. 미정은 망설이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생강 꿀차를 끓였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감기 치료법. 이거 드세요. 나아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봄바람이 시든 꽃잎을 감싸듯 부드럽게. 그 순간 친밀함이 더 뚜렷해졌고 마른 땅에 스며드는 지하수처럼 감정의 씨앗을 키웠다. 김 회장은 그녀를 보며 감사한 눈빛을 보냈다. 박 씨, 이럴 필요 없어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하지만 그는 차를 마셨고 그녀의 보살핌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곁에 있던 날처럼. 그날 내내 미정은 그의 곁에 머물며 영양 가득한 닭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다. 그들은 공통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님, 고전 음악 좋아하세요? 저녁에 베토벤을 자주 틀으시던데요. 미정이 물으며 낡은 CD를 정리했다. 김 회장은 약하게 웃었다. 네, 교향곡 9번이 제일 좋아요. 삶의 힘을 상기시켜주죠. 박신아는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다. 저는 쇼팽 좋아해요. 녹턴이 부드러워서 불면의 밤을 잊게 해주죠. 미정은 공유하며 함께 음악을 들었다. 피아노 소리가 방에 울리며 두 영혼이 부드러운 선율에 녹아들듯 내적 떨림이 퍼졌고 싹트는 씨앗이 첫 햇살을 받는 듯했다. 오후에 그가 나아지자 그들은 발코니에 앉아 피는 장미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옛 아내와의 여행을 이야기했고 미정은 젊은 꿈을 공유했다. 제주의 작은 카페 열기. 제 삶은 병고가 많았지만 좋은 걸 믿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김 회장은 그녀를 보며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강한 여성으로 보았다. 박 씨, 장미꽃 같아요. 아름답고 강인해요. 그 칭찬에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고 바람이 꽃잎을 흔드는 듯 깊은 떨림을 불러일으켰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김 회장은 작은 선물을 주었다. 윤동주 시집, 조심스럽게 포장된 좋아하실 거예요.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는 선물을 주며 그녀의 손에 살짝 스쳤다. 미정은 얼굴을 붉히며 받아땄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선물이네요. 그 순간 감정의 씨앗이 싹 텄고 뿌리가 깊게 박히며 봄을 약속했다. 하지만 삶은 달콤함만 잊지 않았다. 며칠 후 미정의 가족이 갑자기 방문했다. 여동생 순미, 55세쯤, 조카가 서울에 올라와 며칠 머물고 싶어 했다. 미정은 그들을 저택으로 데려와 김 회장에게 소개했다. 제 여동생과 조카예요. 부산에서 왔어요. 김 회장은 예의 바르게 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자매만 있을 때 순미는 미정을 정원으로 끌고 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언니, 이 사람 가정부로 일해 나이 차이 많고 부유해. 사람들이 험담할 거야. 이용한다고 오해할까봐.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생각 마. 저 우은분이야. 우리는 주인과 하인일 뿐. 하지만 여기서 따뜻함을 느껴. 그녀는 고백했지만 순미는 더 걱정했다. 언니, 60살이야. 감정 끼지 마. 한국 사회 엄격해. 특히 나이채, 조카도 창피할 거야. 순미는 편견 가득 조언했다. 미정은 조용히 정원을 보며 생각했다. 옛 남편의 어려운 결혼을 떠올리며 이 나이에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을까 하지만 김 회장과의 순간들, 음악 듣기처럼 그녀의 마음에 감정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가족이 돌아간 후 미정은 부엌에 혼자 앉았다. 김 회장이 들어와 그녀의 슬픔을 보았다. 박 씨, 무슨 일 있어요? 가족은 어때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건강해요. 회장님,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해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다. 누구나 압력이 있어요, 박 씨.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요, 씨앗처럼. 마른 땅에서도 물만 주면 싹틀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시원한 샘처럼 그녀의 걱정을 씻었다. 그 후 김 회장의 관심이 늘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물었고 겨울 스카프 같은 작은 선물을 주었다. 미정은 그 감정을 내적 떨림으로 느꼈고 가볍지만 깊었다. 가족과 사회 편견은 검은 구름이었지만 감정의 씨앗이 자라며 희망의 미래를 약속했다. 저택 생활은 일이 아닌 늦은 감정을 키우는 곳이 되었다. 미정과 김 회장 사이의 감정 씨앗이 뿌리를 내렸지만 편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내면의 폭풍을 일으켰다. 늦가을 아침, 황금빛 햇살이 저택 창문을 비췄고 미정은 호박죽과 고등어 구이, 김 회장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음식에 더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 맛에 감정을 담고 싶었다. 김 회장도 변했다. 그는 식탁에 더 오래 앉아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김 회장이 제안했다. 박 씨, 오늘 오후 날씨가 좋아요. 근처 공원에 산책 갈까요? 바람 쐬고 싶네요. 미정은 놀랐지만 동의했고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소녀처럼 설렜다. 공원은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김 회장은 젊은 시절의 야망을 이야기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일 때문에 많은 걸 놓쳤어요. 이제 돌아보니 외로움만 남았죠.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바위 위를 흐르는 강 같았다. 미정은 귀 기울이며 자신의 꿈을 공유했다. 전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진해의 벚꽃, 한라산, 등반. 하지만 삶이 저를 휘둘렀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멀리 보았다. 그들은 호수 옆에 멈췄고 반짝이는 수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 순간 그들의 친밀함은 두 작은 강이 합쳐지는 듯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미정은 심장이 빨리 뛰었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낯설고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바그씨, 당신 덕에 삶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껴요. 김 회장이 갑자기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나무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침묵했고 말없이 두 영혼이 살짝 닿았다. 하지만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돌아오자
김 회장의 큰아들 지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 가정부랑 산책했다고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세요? 나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는 말을 멈췄지만 의도가 뚜렷했다. 김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뭐 지훈아? 나 너무했다. 박 씨는 좋은 사람이고 그냥 산책했을 뿐이야. 억측하지 마. 지훈은 참지 않았다. 아버지, 그 여자는 재산을 잃고 여기서 일해요. 의심 안 드세요. 가족 재산 걱정돼요. 그의 말이 폭풍처럼 평온을 흔들었다. 미정은 복도 밖에서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 감정에 빠진 걸까? 60세에 사랑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나? 가족과 김 회장의 아들로부터의 편견이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비를 보았다. 김 회장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박 씨, 지훈 때문에 미안해요. 아직 어려서 몰라요. 그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걱정스럽게 보았다. 회장님, 그를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워요. 전 가정부일 뿐이고 회장님은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람이 꽃잎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박 씨,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있으면 기쁨을 느껴요. 그의 말은 구름 사이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 순간 그들의 친밀함은 강이 합쳐지듯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겁도 왔고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섬세하게 경계를 지켰다. 하지만 압력은 멈추지 않았다. 미정의 여동생 순미가 부산에서 전화해 걱정했다. 언니, 주인과 가까워졌다고 감정에 휘말리지 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용한다고 할 거야. 가족 명예도 생각해. 순미의 말이 찬바람처럼 씨앗을 흔들었다. 미정은 부엌에 홀로 앉아 동생의 말을 곱씹었다며 옛 남편의 빚과 고통을 떠올리며 이제 빛을 찾았는데 편견에 끌려갔다. 김 회장이 들어와 그녀의 침묵을 보았다. 박 씨, 무슨 생각해요? 말해줘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보았다. 회장님, 두려워요. 이 감정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까봐 사회가 우릴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 씨, 진짜 감정은 강 같아요. 바위가 막아도 길을 찾아 흐르죠. 서두를 필요 없지만 전 이걸 믿어요. 그의 말은 파도가 모래를 감싸듯 위로와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대화를 나누고 작은 순간을 공유했지만 외부 압력을 느꼈다. 미정은 이 사랑이 폭풍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짧은 꿈일지 고민했다. 김 회장은 그녀가 그의 삶의 빛이 되는 걸 잃을까 두려웠다. 그들의 감정, 두 강이 합쳐지듯 큰 시련에 직면했지만 희망의 기슭을 향해 조용히 흘렀다. 미정과 김 회장의 내면의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고 가족과 사회의 편견이 점점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의 감정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지만 이제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다. 초겨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저택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미정은 미소 된장국과 김치 볶음밥으로 아침을 준비했지만 지훈과 동생 순미의 말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 감정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상처를 피하려 물러나야 할까 고민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침묵을 알아챘다. 아침 식사 중 부드럽게 물었다. 박 씨, 요즘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에 근심이 숨겨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다그치지 않고 폭풍 전 강을 보는 뱃사공처럼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택 생활은 계속되었고
친밀함은 더 깊어졌다. 어느 오후, 미정이 서재에서 먼지를 털고 있을 때 김 회장이 낡은 바이닐 레코드를 들고 들어왔다. 박 씨, 당신이 좋아하는 쇼팽을 찾았어요. 같이 들을까요? 그들은 앉았고 녹턴의 피아노 소리가 눈밭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공간이 따뜻해졌고 충동적으로 김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바람에 얽힌 두 가지처럼 엮였다. 미정은 그의 손의 따뜻함을 느꼈고 겨울밤에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섬세하게 경계를 지켰다. 박 씨, 당신은 제게 지난 행복을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행복을 느껴요. 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미정은 얼굴을 붉히며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작은 파도가 모래를 감싸듯 말없이 융합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려는 소문이 퍼지며 왔다. 이웃 최 씨가 정원에서 미정과 김 회장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유한 주인과 가정부의 부적절한 관계, 소문이 상류층 동네에 퍼졌다. 어느 저녁 지훈이 동생 민호를 데리고 돌아왔다. 두 아들은 거실에서 아버지를 다그쳤다. 아버지, 사람들이 떠들어요. 가정부한테 홀렸다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집안 명예가 걸렸어요. 지훈이 거의 소리쳤다. 민호도 덧붙였다. 아버지, 재산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이용할지도 몰라요. 미정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칼에 찔리는 듯했다. 참지 못하고 들어가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전 일을 하고 그를 소중히 여길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김 회장은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지훈, 민호, 그만해. 박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희가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마. 그의 말은 폭풍 앞의 산처럼 단단했다. 그는 미정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데려가 놀란 두 아들을 남겼다. 달빛 아래 그들은 장미 정원에 섰다. 김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박 씨,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편견을 넘을 수 있을까 두려워요. 김 회장은 그녀를 보며 달빛이 어둠을 비추듯 말했다. 박 씨, 진짜 사랑은 장미 같아요. 가시가 있어도 피어나죠.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대담한 순간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췄다. 봄비가 꽃잎에 떨어지듯 그 입맞춤은 위로뿐 아니라 약속이었고 두 영혼의 깊은 융합을 불러일으켰으며 강이 바다를 만나는 듯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다. 미정의 여동생 순미가 82세 어머니 박 씨를 데리고 방문했다. 저녁 식사 중 박 씨는 엄격히 말했다. 미정아, 꿈꿀 나이는 지났어. 감정에 휘둘리지 마.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을 거야.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진심과 사회적 편견 사이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미정과 김 회장은 발코니에 앉아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고백했다. 회장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만 모두를 아프게 할까 두려워요.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박 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가장 소중한 걸 잃어요. 그들은 잠시 떨어져 생각하기로 했다. 미정은 부산으로 돌아가 가족과 지냈다. 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김 회장과의 순간을 떠올렸다. 피아노 소리, 장미향, 달빛. 김 회장은 저택에서 잠 못 이루며 그녀가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감정은 바위로 갈라진 두 강처럼 합쳐지길 갈망했다. 사회적 편견은 큰 폭풍이었지만 달빛 키스는 희망을 심었다. 진정한 사랑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미정과 김 회장은 갈림길에 서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서로 연결되어 빛났다. 멀리 떨어진 시간은 미정과 김 회장의 감정의 불꽃을 식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타오르는 숯불처럼 바람만 기다렸다. 부산에서 며칠을 보낸 후 미정은 결심을 굳히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가족 곁에서 보낸 불면의 밤. 피아노 소리와 김 회장의 눈빛이 담긴 꿈이 그녀에게 이 사랑이 삶의 드문 비침을 깨닫게 했다. 사회적 편견이 구름처럼 몰려와도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미정이 없는 동안. 김 회장은 저택이 예전의 차가움으로 돌아간 것을 느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들었지만 미정이 옆에 있을 때의 따뜻함은 없었다. 그녀가 돌아오자 그는 문 앞에 서서 폭풍 후 등대를 본 뱃사공처럼 눈을 빛냈다. 박씨,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감정을 드러냈다. 미정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곳을 그리고 당신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봄바람이 들판을 스치는 듯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다. 그들은 짧게 포옹했고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수많은 장애를 넘어 합쳐진 두 강줄기처럼 정신과 육체의 깊은 유대를 암시하며 섬세함을 유지했다. 관계를 다지기 위해 김 회장은 미정이 꿈꿨던 제주로 짧은 여행을 제안했다. 박씨, 당신 꿈의 일부를 이뤄주고 싶어요. 그녀는 소문이 걱정돼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설득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을 계획했고 둘만의 시간으로 감정을 탐구할 기회였다. 제주에서 그들은 바다 근처 작은 집에 머물렀고 푸른 차밭이 보였다. 맑은 공기와 파도 소리가 그들을 편안하게 했다. 새벽 해변을 손잡고 걸으며 발걸음이 모래를 감싸는 두 파도처럼 조화를 이뤘다. 미정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고 철창을 벗어난 새 같았다. 김 회장은 파도에 신발이 젖자 크게 웃으며 20대의 젊음을 되찾은 듯했다. 어느 저녁, 그들은 난로 곁에서 국화차를 마셨다. 김 회장은 젊은 시절의 실수를 이야기했다. 일 때문에 아내와의 시간을 놓쳤다고. 박씨,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제 두 번째 기회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손가락이 폭풍에 얽힌 두 가지처럼 단단히 엮였다. 미정은 그의 따뜻함을 느꼈고 육체와 영혼을 드는 불꽃처럼 파도가 기슭을 감싸듯 깊은 조화를 암시했다. 강렬하지만 경계를 넘지 않았다. 회장님,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요. 제 삶은 상실로 가득했지만 당신이 행복을 믿게 해줘요. 미정은 목이 매며 고백했다. 깜빡이는 불빛 속 그들은 가까워졌고 김 회장은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달빛 아래 피는 꽃처럼 정신과 육체의 충만함을 담았다. 그 키스는 유대의 절정이었고 강이 바다에 닿는 듯 깊은 갈망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제주 여행은 풍경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탐험하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작은 배려로 서로를 돌봤다. 미정은 그에게 목도리를 짜줬고 그는 들꽃을 꺾어줬다. 그 순간들은 보석처럼 행복의 날들에 빛났다. 서울로 돌아와 현실을 마주했다. 지우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눈빛을 보았다. 어느 저녁, 그는 저택에 와서 미정과 김 회장이 함께 요리하며 웃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 그 여성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더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의 부드러운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겼다.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미정의 여동생 순미도 언니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변했다. 전화로 말했다, 언니. 그가 진심이면 응원할게. 행복하기만 해. 그 말은 구름 사이 햇살처럼 편견을 걷었다. 미정과 김 회장의 감정은 이제 연약한 싹이 아니었다. 폭풍을 견딜 나무였다. 그들은 단순한 순간을 나누었다.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미래 이야기,
그들의 유대는 파도가 모래를 감싸듯 충만했고 그들뿐 아니라 주변에도 기쁨을 퍼뜨렸다. 앞에 시련이 남아도 진정한 사랑은 겨울밤 불꽃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끌 것이라 믿었다. 미정과 김 회장의 사랑은 깊게 뿌리내린 고목처럼 가장 큰 폭풍을 맞아 그 힘을 증명해야 했다. 제주 여행 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더 깊은 유대를 느꼈지만 가족과 사회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겨울 아침, 눈이 장미 정원을 덮었을 때 미정은 김 회장의 큰아들 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 씨,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정회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불안했다. 카페에서 지훈은 미정을 마주 앉아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덜 날카로웠다. 박 씨, 아버지가 당신과 더 행복해 보이세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호히 말했다. 지훈 씨, 저는 회장님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말년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진심에 지훈은 침묵했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켜볼게요. 진심이면 받아들일게요. 그는 떠나며 말했다. 그 대화는 진전이었지만 진짜 시련은 갑작스럽게 왔다. 어느 오후 정원을 가꾸던 중 김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창백해졌다. 박 씨, 숨쉬기 힘들어요. 그는 힘겹게 말하며 쓰러졌다. 미정은 당황하며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가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강하게 버텨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그녀는 울며 떨었다. 의사는 경미한 심근경색이라며 휴식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미정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며 윤동주 시를 읽어주었다. 그녀의 헌신은 눈보라 속 고목을 감싸는 따뜻한 바람 같았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했다. 박 씨,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돌봐준 사람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감정을 드러냈다. 지훈과 민호가 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았다. 고집스러웠던 지훈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박 씨, 의심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봤어요. 고마워요. 그의 사과는 구름 사이 햇살 같았다 하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 저희가 응원할게요. 미정의 가족도 변했다. 순미는 김 회장의 건강 위기와 언니의 헌신을 듣고 저택을 방문했다. 언니, 내가 틀렸어. 회장님은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반대 안 할게. 그녀는 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정의 82세 어머니 박 씨도 전화로 축복했다. 미정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막지 않을게. 가족의 수용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부유한 주인과 가정부 소문은 김 회장이 퇴원하고 자선 행사에 함께 나타나자 더 퍼졌다. 몇몇 탐탁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미정이 주춤했지만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무를 지키는 산처럼. 박 씨,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의 말은 바위를 뚫는 강 같았다. 여론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저택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한 소규모 모임을 열었다. 미정은 불고기, 잡채, 미역국 같은 전통 요리를 준비했다. 김 회장은 그녀를 가정부가 아닌 사랑하는 여성으로 소개했다. 박 씨가 제 삶에 빛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의 말에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의심했던 이들도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미정과 김 회장은 발코니에 서서 노는을 보았다. 회장님, 이 나이에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틀렸음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겨울밤을 드는 불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김 회장은 웃었다. 박 씨, 사랑은 고목 같아요. 폭풍을 겪을수록 단단해지죠. 그들의 유대는 사랑을 넘어 진심의 증거였다. 처음 반대했던 가족은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사회의 수군거림이 남아도
미정과 김 회장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을 이긴 고목처럼 새 햇살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고 서두르지 않고 어느 나이에도 행복이 꽃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폭풍을 지나 미정과 김 회장의 사랑은 마침내 햇살을 찾았고 겨울 속에서 두 번째 봄이 피어났다.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수용으로 그들은 사랑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 새해의 아침, 정원의 매화나무가 첫 꽃봉오리를 틔울 때 김 회장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눈을 빛냈다. 박씨,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예식으로? 어때요? 미정은 준비했지만 심장이 소녀처럼 빨리 뛰었다. 회장님, 동의해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들은 저택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그들의 사랑 여정이 시작된 곳. 미정은 떡국과 불고기 같은 전통 요리를 준비하고 장미 정원을 흰 리본으로 장식했다. 지훈과 민호는 완전히 지지하며 작은 무대를 꾸몄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봤어요. 박 씨는 우리 가족의 빛이에요. 순미와 미정의 어머니도 부산에서 와서 축복과 소박한 손뜨개 선물을 가져왔다.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20명 정도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만 참석했다. 미정은 연한 초록 한복을 입었고 김 회장은 단순한 정장을 택했다. 가족 앞에서 서약할 때 김 회장의 목소리는 산처럼 단단했다. 박씨,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게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회장님, 당신은 제게 새 봄을 주셨어요. 어떤 삶이 와도 함께 할게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매화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자연도 축복하는 듯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늦은 사랑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순미는 언니를 안으며 속삭였다. 언니, 자랑스러워.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미정의 어머니 박씨도 나이 많지만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미정아,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결혼식 후 정원에서 작은 연회가 열렸다. 웃음소리가 장미향과 음식 냄새에 섞였다. 김 회장과 미정은 등불 아래 느린 춤을 췄고 바다를 감싸는 두 파도처럼 정신과 육체의 충만함을 담았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진실한 사랑을 느끼며 의심했던 마음도 따뜻해졌다. 결혼 후 미정과 김 회장은 새 삶을 시작했다. 쇼팽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소소한 꿈 이야기 같은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긴 겨울 후 피어난 꽃처럼 그들은 제주로 돌아가거나 진해 벚꽃을 보러 가는 작은 여행을 계획하며 미정의 꿈을 이뤘다. 사회는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큰 걱정이 아니었다. 이웃 초혜 씨 같은 이들은 축하를 전하며 섣불리 판단했던 것을 인정했다. 미정과 김 회장의 사랑은 동네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나이나 편견을 초월하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 어느 오후 그들은 발코니에 앉아 붉은 노을을 보았다. 미정은 김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회장님, 제 삶이 겨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봄을 가져왔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웃었다. 박씨, 이 봄은 우리 둘의 거예요. 영원히 여기 살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두 노인이 손잡고 노을을 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어두운 하늘에서도 빛나는 두 별처럼. 그들의 사랑은 두 번째 봄처럼 그들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행복을 퍼뜨렸다. 이는 어떤 삶의 단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꽃을 피우며 희망과 충만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였다.